하루 만에 하락 전환한 코스피가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2,300선까지 내줬습니다. 환율은 장 초반 1,487원대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말 비상계엄 당시 환율을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간 오후 1시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분야의 정책 금융을 15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은행에서 나간 기업 대출이 3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위축과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올해 들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이 총 5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한때 2차 전지 대장주로 꼽혔던 금양과 삼부토건 등 7개 상장사에서 신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흔들리는 증시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날 소폭 회복에 그쳤던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부터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오후 들어 그 낙폭을 점차 키우면서 지금은 2,300선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외국인은 9거래일로 연속 매도 기록을 늘릴 태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환율인데요. 장 초반에 1,487원대, 비상계엄 이후 12월에 기록했던 최고치 1,486원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SBS 비즈 5스타 김동화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초반부터 불안하다 싶기는 했는데 오후 들어서 낙폭을 갑자기 키우더니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하고 또 당분간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예,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13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된 미국 관세 영향으로 오늘 증시는 갑자기 1시 전후부터 급락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불안한 변동성의 장세는 향후에도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제 금일 선물 매도량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장중에 4천억 원을 육박하는 그런 하락 압력이 좀 지속적으로 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이 코스피 매도가 한 8조 원 이상 되고 있고요. 코스피 선물 매도가 5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13조 원 정도의 매도 폭탄이 지금 시장을 계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외국인들의 이 선물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 한 당분간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의 100%가 넘는 이 관세 폭탄도 결국에 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통해서 좀 해결되는 그런 시각들이 시장에서 좀 우세적으로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주가 방어 형태입니다. 이제 53,000원대를 깨면서 이제 5만 원 초반까지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53,000원대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으로서 주가 지수를 어느 정도는 이제 방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SK 하이닉스나 센트리온,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호재성 뉴스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에 의해서 주가 하락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정작 관세 중심에 있는 기아, 현대차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업종 간 종목 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 한국과 일본 등 이 동맹 국가에 먼저 관세 협약을 좀 진행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좀 기대감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이제 SNS를 통해서 무역 균형, 또 관세, 조선업, 방위비 분담금, 또 알래스카 합작 투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들이 아침의 기대감에 의해서 증시의 하락 압력이 사실상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학철관이 상한가를 갖고요. 이제 하이스틸, 화성밸브, 넥스틸 등 이 피팅 파이프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종목을 보겠는데요. 이제 LNG 프로젝트에 참여 경력이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라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이 정부 지원을 받을 것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관세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 정부의 이 참여 없이는
LNG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이 조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대우 인터내셔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LNG 액화터미널 건설, 운송까지 가능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덕권 매수 접근 유리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만큼이나 요동쳤던 게 환율이었습니다. 최근에 며칠 연달아 오름세를 보이는 추세이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아예 천장이 사라진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예, 잘 보셨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상호 관세의 직격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어느 정도 이 주가 급락은 예상을 했던 수준일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 미국의 경제 침체 가능성을 예상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채 금리의 상승입니다. 이 국채 금리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감에 의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99%까지 지금 급등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환율 당연히 계속적인 약세를 보이겠죠.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당연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은 금리 인하를 당분간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이제 미중 갈등 격화를 보셔야 되는데 이 100% 관세 부과 문제는 강대강 대립구도입니다. 이 벤스 부통령이 우린 중국 촌놈들에게서 돈을 빌려서 물건을 산다. 그 물건은 중국 촌놈들이 맞는 것이라고 중국 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진핑 주석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으로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환율 정상화는 다소 시간이 좀 길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이브스타 김동화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혹시나 했던 미국 관세가 결국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 대해 25%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곳은 역시 104% 관세를 맞은 중국입니다. 격화되는 두 나라의 대립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가 큰 혼란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중 간의 갈등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에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84%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관세와 합쳐져 104%가 됩니다. 서명 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회위원회 만찬 행사에 참석해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갈취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며 104% 관세는 협상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 어느 시점에 협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관영 CCTV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협상의 문을 닫지 않았지만 결코 이런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상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끝까지 가겠다며 정면 대결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미 희귀 광물 20개 이상의 표적 보복 조치를 내놨고 34% 상호 관세에는 34% 관세로 맞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정면 대결 선언에 대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와 경기 침체를 기다리며 협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동차와 그 부품사들이 첫 지원 대상이 됐는데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줄어든 수출을 내수가 대신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지용배 기자, 구체적인 지원책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오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피해 기업에 특별 정책 금융을 2조 원 추가 공급하고 대기업 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 지원 등 1조 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분야 정책 금융은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초 체력이 부족해진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 밖에 관세 피해 기업의 법인세 등 각종 내국세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관세도 1년간 유예합니다. 네, 그러면 내수를 촉진하겠다 쪽의 방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수출길이 좁아지는 만큼 그 자리를 내수가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종료 시점을 올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기합니다. 아울러 정부 매칭 지원 비율도 기존 최대 40%에서 그 2배인 80%까지로 확대합니다. 상반기 종료 예정인 신차 구매 개별 소비세 탄력 세율 적용도 연장이 검토되고 있고요. 이 밖에 수출 기업 자금 금융 지원도 강화하고 투자 환경 개선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후에도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주요 과제 점검 회의를 매분기마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기업들의 상황은 이미 움츠러드는 모습입니다. 지난 20년간 꾸준히 3월에는 은행 대출을 늘렸던 기업들이 지난달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대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지난달 기업 대출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기업 대출 잔액은 1,324조 3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 3월 기준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첫 감소입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대출은 7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1조 4천억 원 줄었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부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은행권에서 밸류업에 주력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대출 공급을 줄인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네, 기업 대출은 이렇게 줄었고 가계 대출도 증가세가 좀 둔화된 모습이었죠. 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5조 원으로 전달보다 1조 4천억 원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증가폭은 지난 2월보다 1조 7천억 원 줄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로 인해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다만 토어제 해제 이후 영향은 오는 2분기 수치에 반영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의 상방 요인과 경기도나 가속화 같은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어 앞으로의 흐름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토어제 해제 등 정부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향후 경기와 금융 여건 흐름이 주택대출과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들도 내수 위축의 여파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 은행장들을 만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은행들이 추가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조영병 은행연합회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이달 내로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우려 산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4월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일부 은행장은 추가 출연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출연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출연은 우리가 원래 많이 해요. 네, 오늘 간담회 그런데 공식 취지로는 국민의힘이 은행권의 정책 요청을 듣겠다 해서 모인 자리였잖아요. 맞습니다. 은행권은 환율 급등에 따른 변동성에 공동 대응하는 것과 함께 금융사고 공시 이원화를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손실 추정액과 실제 손실이 합쳐져서 사고 규모가 상당히 커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를 이원화해서 실제로 손실이 난 금액과 추정치를 구분해서 공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은행권의 제안입니다. 이 밖에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일부 기업 대출에 대해선 BIS 국제결제은행 위험 가중치와 요구 자본 수준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요. 정진환 우리은행장은 현재의 가상자산 한 거래소와 은행 한 곳만 제휴를 맺는 시스템에서 1거래소와 다자은행 체제로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청년 고용 연계 예산의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어서 기업들 소식입니다.
제약업계 매출 2위 녹십자의 현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까지 부진하면서 이중고에 빠진 모습인데 그 돌파구로 거론되는 계열사 상장은 투자자들의 반발이 문제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녹십자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몇 안 되는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기업인데 최근에 현금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네, 지난해 녹십자 매출은 1년 새 3.3% 증가한 약 1조 6,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22년 말 1,054억 원에서 지난해 226억 원으로 2년 새 8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이자 지급액이 늘면서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습니다. 주가 흐름도 나쁜데요. 지난 1월 2일 17만 9,5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오늘 오후 1시 기준 11만 3,800원으로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주가도 12,170원 선으로 지난해 말보다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계열사의 상장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죠. 그렇습니다. 녹십자 그룹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임상유전체 분석기업 GC지놈 상장으로 400억 원대 공모 자금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녹십자와 녹십자 홀딩스가 1대, 2대 주주로 있는 데다가 GC지놈의 매출 80% 이상이 녹십자 의료재단으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녹십자는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발 의약품 관세 위험 노출도 커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상장을 하는 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최근에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온갖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세탁업체들까지 번졌습니다. 세탁앱 1, 2위를 다투는 런드리고와 세탁특공대가 가격을 나란히 올렸습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봄철로 접어들면서 겨울옷을 정리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일단 가격을 얼만큼씩 올렸습니까? 네, 의식주 컴퍼니가 운영하는 런드리고는 지난달 말부터 세탁비를 최대 25% 인상했습니다. 고가 브랜드 위주의 프리미엄 세탁의 경우 재킷 한 벌 세탁비가 3만 원으로 올랐고 바지와 스커트는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세탁비보다 비싼 프리미엄 세탁비가 적용되는 브랜드들을 추가하고 숄 등 기존에 없던 세부적인 구분을 만들어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런드리고는 지난해 10월에도 세탁비를 최대 73% 인상했는데 6개월 만에 추가로 요금 부담을 높인 겁니다. 런드리고 관계자는 시장가 대비 가격이 낮게 책정된 일부 품목에 한해 가격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탁특공대도 가격을 올렸죠. 네, 워시스와시 운영하는 세탁특공대도 패딩류 세탁비를 기존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3만 원 올렸고 얇은 경량 패딩도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2배 높였습니다. 세탁특공대 측은 프리미엄 패딩 세탁 서비스가 더욱 정교하고 섬세한 공정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밝혔습니다. 세탁물 수거부터 결제, 배송까지 앱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세탁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런드리고의 경우 연매출이 500억 원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지난해 결산법인 가운데 60곳에 가까운 상장사들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때 시총 9조였던 금양과 시공능력 134위 건설사인 이화공영도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상폐 위기에 몰린 곳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57곳에 감사 의견 거절 등에 따라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모두 14개사였는데요. 2차 전지 대장주로 불렸던 금양을 비롯해 범양건설과 삼부토건 등 7개사에서 신규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국보, 웰바이텍 등 4개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사 의견이 거절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모두 43개사로 이화공영, JMS 등 19개사에서 신규로 감사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게 사유가 발생했다고 바로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닐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몇 년 연속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최초로 상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 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 법인은 이의 신청을 신청할 수 있고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년 연속 상폐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여된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또는 기업심사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3년 연속으로 발생한 경우는 이미 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 포근하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하지만 건조함은 차츰 해소가 되겠는데요. 점차 흐려져 저녁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공기질은 보통 단계로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고요. 그 밖의 날은 대체로 공기질이 청정하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